8월의 첫 번째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빨라진 화요 민심열차. 자, 여론조사 분석, 이번 주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도 지금 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네. 3주째죠. 자, 이번 주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은 민주당이 55.3, 국민의힘이 22.7, 그래서 32.6%포인트 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6.2%포인트 격차가 줄었습니다. 잘 보시면 지난주에는 진보 표집이 9.5%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4.7% 차거든요. 그 얘기는 보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7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4%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이어서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요, 민주당 54.5%로 지난주보다 3.7%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27.2%인데 1.8% 하락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수 표집이 약간 늘었지만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특검 정국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이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 이슈도 있거니와 당내의 지금 계파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은 ARS 조사인 여론조사 꽃 자동응답 조사는 민주당이 56.7, 2.9%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8.1로 3.3% 상승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지금 보수 표집이 3% 이상 늘었는데, 네. 그래서 양 당의 격차가 1.8%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휴가철 영향인 듯한데요.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뭐 한 2배 차이라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이어서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긍정 63.3, 부정 31.4. 지난주에 비해서 긍부정 격차 약간 늘었습니다. 네. NGI 수치도 조금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가 한미 관세협정 타결이 이제 호재로 작동해서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또 지금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환 면접과 ARS 모두 지금 긍부정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NGI 지수도 무려 8% 격차가 지금 줄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네.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지금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에 네. 대해서 강력한 어떤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 언급에 대해서 71.6%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또 10명 중에 6명이 2021년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윤석열이 특정 종교를 조직적으로 입당을 시킨 의혹에 대해서 사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위원 내란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에 6 내지 7명은 네. 인사조치와 어떤 조사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 직위원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기간이라고 싣고 다 쉬고 박근혜 때는 휴정 기간에도 3차례나 재판을 했는데 말입니다. 네. 자, 아무튼 지난 주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네. 그간 이 분석했던 여론조사 그리고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정청래 의원의 압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박찬대 의원 쪽의 전략 지적하면서 정청래 의원 승리 점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우선 한번 보시죠. 이게 30%가 반영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6대 4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여러 번 어떤 통계를 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당시 그 6대 4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권리당원 결과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더 앞설 것이다.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이다 했는데 실제 결과 66대 33으로 거의 2배가 지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충청 영남 지역이 이제 권리당원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개표한 호남, 경인 지역, 서울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민주당원들이 그러면 자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유가 뭘까? 단순합니다. 사실 아직 내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당대표를 원하는 것이고 그동안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강한 이미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면에 박찬대 의원은 좀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를 앞세우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때는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우선했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뭐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리더로서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세과시를 하는 것도 당원들에게는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반전 카드로 생각했던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 사퇴 요구도 결과적으로는 뭐 더 패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뭐 박찬대 의원도 강력하게 뭐 축하하면서 이후에도 함께 내란 세력 척결에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뭐 이틀 당선 이틀이고 그렇죠. 취임한 지는 하루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밖에 안 지났지만 일단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박찬대 의원의 행보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취임하자마자 아주 정광석화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세 개의 개혁 특위를 발족을 하고 위원장들도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임명을 했는데요. 지금 당 3역 등 이제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탕평 인사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상당히 안정감 있는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특유의 소통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현안에 대해서도 아주 발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 이상인데요. 근데 이러한 능력 역시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고 배운 그런 능력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박찬대 의원은 이번 패배로 상당히 이제 내상이 클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인천 지역 이 권역에서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낮은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도가 특별히 정청래 의원이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올 그런 뭐 연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은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높게 나왔다면 경기 인천 권역이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높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해서 지금 통계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인천 지역도 어쩌면 정청래 의원에게 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간에 박찬대 의원은 뭐 당대표 떨어지면 인천시장 뭐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당대표 출마하면서 여러 번 언론에서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당대표 출마를 계기로 해서 저는 중앙정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왜냐하면요. 지금 차기 대권 경쟁자들이 예를 들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로 네. 또 지금 이제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한 분들은 예를 들어 뭐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인천시장으로는 아무래도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뭐 너무 멀리까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원내대표를 역임했었죠. 네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의 교육위원회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데 저는 뭐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좀 나중 일이긴 합니다만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뭐 단체장으로 출마한다거나 하면 비서실장으로는 영순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뭐 윤석열 탄핵에 또 대선에 또 본인 지금 당대표 선거까지 그야말로 이제 강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은 좀 쉬는 게 예,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청래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논란이 된 이 주식,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와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저는 뭐 재검토가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정책이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적절한 정책이 중요한 건데요. 네네. 지금 양도세 강화 방안은 좀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됐던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 그렇죠. 그리고 뭐 양도세 한도 문제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의외로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한도를 28에서 27로, 또 27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낮췄고,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높이는 예, 그런 결정을 했었고요. 윤석열은 여지없이 낮췄습니다. 원래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24로 낮췄는데요.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지금 양도세 한도 부분은 자, 김대중 정부 때는 100억이었습니다. 한도가.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50억으로 낮추고 또 25억으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15억에서 또 10억까지 낮췄거든요. 자,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 부자 감세를 위해서 50억으로 또 다시 대폭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올려놓은 거를 지금 10억으로 다시 되돌리자 하는 취지로 사실 나온 얘기인데 이 주장을 했던 지금 진성준 전 정책의장이 아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를 부양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 최근 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시청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현이라고 야구 선수 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그렇죠. 언더 투수죠. 근데 예전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요. 양키즈 상대로 해서 월드 시리즈에서 홈런 맞아가지고 2번이나 승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할 법한데 그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김병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이제 감동을 했는데 자, 진성준 정책의장은 우리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입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정책통으로서 기획통으로서 당에 공헌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주장을 한 것도 나름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너그럽게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도 좀 비난을 멈춰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센스가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진성준 의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진성준 의원 아들이 또
국내 개미가 아니고 서양 개미다 이래가지고 또 막 비판을 하던데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미국 주식을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애플 한 주 그리고 또 자동차주 한 주 해서 한 10주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서양 개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아니 근데 한국 주식 사면 또 이해충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남기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통하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